한미 반도체를 보면서 요즘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실적은 꺾였는데 HBM4 이야기는 더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건 끝난 흐름일까요? 아니면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는 전환기 공백을 지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잘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그냥 HBM 장비 주니까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1분기 실적이 약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성장 스토리는 끝났다, 이렇게 바로 잘라 말할 종목도 아닙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는 실적이 약했다는 현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HBM4 수주 기대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이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HBM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실적은 약했지? TC본더가 핵심 장비라면서 왜 주가는 흔들리지? 그럼 HBM4 수주가 다시 나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 이 종목 하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다시 강해진다는 건 단순히 한 종목이 반등한다는 뜻으로만 보면 좁습니다. HBM4 투자가 다시 움직이고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 수요를 더 크게 보고 그 안에서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한미 반도체 이후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실명 관찰 종목 41개와 섹터 7개로 정리한 자료도 같이 안내 드릴게요. 일단 먼저 한미 반도체가 왜 지금 가장 중요한 전환기 위에 있는지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서 흔들린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그림은 분명했어요. HBM 장비 대표주, TC본더 강자, AI 반도체 수혜주, SK하이닉스 HBM 투자와 연결되는 장비 회사, 이런 기대가 한미 반도체 주가에 크게 반영돼 있었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숫자와는 차이가 컸습니다. 매출은 500억 원대였고 영업이익도 8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받아왔던 기대를 생각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런 의심이 나옵니다. HBM 장비주라면서 왜 매출이 이렇게 줄었지? TC본더 수요가 식은 건가? 한미 반도체의 성장 스토리가 약해진 건가? 이 의심이 주가를 흔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1분기 숫자가 약했던 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건 억지로 좋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실적이 약했으면 약한 거고 시장 기대에 못 미쳤으면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는 매출이 매달 일정하게 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처럼 특정 고객사의 HBM 투자 일정과 연결되는 장비 회사는 고객사의 발주 시점, 양산 전환, 장비 검증, 납품 타이밍에 따라 분기별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매일 똑같은 제품을 팔아서 매출이 쌓이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사의 생산 라인 투자 일정에 맞춰 큰 주문이 들어오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고객사가 새로운 라인을 준비하거나 공정을 바꿀 때는 장비 발주가 크게 열리지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중간에는 매출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주식시장에서는 공백처럼 느끼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의 1분기 실적 부진도 여기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HBM 장비 수요가 끝난 게 아니라 HBM3E 투자 이후 HBM4 투자로 넘어가는 중간에 장비 발주 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를 보는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실적이 왜 나빴느냐에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실적 부진이 구조적인 둔화냐 아니면 HBM4 전환기 공백이냐를 봐야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구조적인 둔화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BM 장비 수요가 줄고 고객사 투자가 멈추고 한미 반도체의 경쟁력이 약해진 거라면 주가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전환기 공백이라면 다릅니다. HBM3E 장비 수요가 한 차례 지나가고 HBM4 장비 수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라면 1분기 부진은 일시적인 빈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메워주는 게 2분기 이후 HBM4용 TC본더 수주입니다. 결국 한미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수주가 나와야 합니다. HBM4가 좋다는 말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 HBM4가 한미 반도체의 실제 수주로 찍히느냐가 중요합니다.
TC 본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에서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강해져도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HBM이 부족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GPU는 계산을 하는 엔진이고 HBM은 그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데이터를 계속 공급해주는 연료 공급 라인 같은 겁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늦게 들어오면 속도가 안 나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가 계산하려면 계속 데이터를 받아야 하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HBM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서버 투자가 커질수록 HBM이 중요해지고 HBM이 중요해질수록 HBM을 제대로 만드는 장비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는 이 HBM 제조 과정에서 칩을 정밀하게 붙이는 장비입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열과 압력, 정밀한 위치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불량이 생기고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HBM4로 갈수록 이 난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미반도체를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수율입니다. 수율은 어려운 기술 용어처럼 들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과 마진으로 보면 됩니다.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90개 나오면 수율이 좋은 거고 60개만 나오면 수율이 낮은 겁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전기료를 쓰고 만들었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으면 회사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죠. 반도체 공장으로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생산 라인이 하루 종일 돌아갔는데 정상 제품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매출로 바뀔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같은 시간 동안 라인은 똑같이 돌렸는데 분량이 많이 나오면 비용은 들어갔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은 줄어듭니다. 이러면 마진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HBM은 특히 가격이 높은 고부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율이 잡히면 기술이 좋아졌다는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HBM4로 갈수록 더 좋은 장비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장비가 수율을 높여주고 공정을 안정시켜주고 분량을 줄여주면 그게 바로 마진으로 연결됩니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평가받으려면 이 부분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장비가 HBM4에서도 고객사의 수율과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실제 수주와 매출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HBM4가 왜 중요한지도 조금 더 쉽게 봐야 합니다. HBM3와 HBM4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AI 서버가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량이 계속 커지면서 HBM도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성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고객사가 원하는 기준도 올라가요. 높은 대역폭이 필요하고 전력 효율도 중요하고 열 관리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양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비 난도도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술 난도가 낮은 시장에서는 경쟁사가 쉽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난도가 올라가면 이미 고객사와 공정 경험을 쌓아온 장비 회사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 전환기가 오면 경쟁도 같이 커집니다. 고객사는 더 좋은 조건을 원하고 공급사를 나누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HBM4에서 다시 선택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필요한 회사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한미반도체를 볼 때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예전처럼 특정 장비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주목받는 구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뿐 아니라 한화세미텍, ASMPT 같은 장비사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어요. HBM은 AI 서버 공급망에서 너무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핵심 장비를 한 회사에만 의존하면 리스크가 커지죠. 납기가 밀리거나 장비 문제가 생기거나 가격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공급망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건 한미반도체에게 부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다변화된다는 건 고객사가 HBM 투자를 계속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장비 수요가 작으면 굳이 여러 회사를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물량이 커지고 기술 난도가 올라가니까 공급망을 여러 갈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는 한미반도체에게 단순 악재가 아닙니다. 독점 프리미엄은 계속 검증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좋은 산업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한미반도체가 계속 가장 중요한 선택지로 남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좋은 회사냐 아니냐와 지금 시장이 한미 반도체에 어떤 평가를 주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회사라도 기대가 너무 높으면 실적이 조금만 비어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잠깐 약해도 다음 수주가 확실하게 나오면 시장은 다시 보기도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딱 그 사이에 있어요. 1분기 숫자는 약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HBM4 전환기 수주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 기대가 실제 숫자로 연결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주가 나오고 매출이 잡히고 마진이 유지되고 고객사가 확대되고 차세대 장비까지 인정받으면 시장은 바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수주가 늦어지고 매출 반영이 밀리고 경쟁사 점유율이 커지고 마진이 흔들리면 주가는 더 보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는 감정으로 볼 자리가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로 끝내면 안 되고 기대가 숫자로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다시 강해지려면 필요한 흐름은 분명합니다. 먼저 HBM4용 TC 본더 수주가 실제로 확인돼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HBM4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HBM4 기대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약이 나오고 발주가 나오고 고객사의 양산 일정과 맞물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매출 인식입니다. 장비 회사는 수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하고 검수하고 매출로 잡혀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수주 소식에 먼저 반응하지만 결국 실적 발표 때 매출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마진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높은 평가를 받아온 이유 중 하나는 수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사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면 가격 협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주가 매출로 바뀌고 매출이 마진으로 남는 구조, 이게 확인될 때 한미 반도체는 다시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단기 HBM4만 보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 이후 세대까지 준비하는 회사인지도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와이드 TC 본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미 반도체는 차세대 HBM 생산을 겨냥한 와이드 TC 본더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 시장이 HBM4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AI 모델은 계속 커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연산과 더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HBM도 계속 다음 세대로 가야 합니다. HBM5, HBM6로 갈수록 기존 장비만으로 충분할지, 새로운 본딩 방식이 필요할지, 고객사가 어떤 공정을 선택할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와이드 TC 본더를 내세우는 건 단순히 새 장비 하나를 공개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HBM4만 보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이후 세대 장비도 준비하고 있다. 이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장비가 실제 고객사 채택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과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기술 로드맵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진짜 평가는 고객사 채택과 수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미 반도체를 차분히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가격에 먼저 반응합니다. 오르면 좋은 뉴스만 보이고 빠지면 나쁜 뉴스만 보이죠. 그런데 한미 반도체는 단순히 하루 등락으로 판단할 종목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서 있는 산업의 길목을 봐야 합니다. AI 서버 투자가 계속 커지는지, HBM4 전환이 본격화되는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BM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지, 그 안에서 TC 본더 수요가 다시 열리는지,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계속 선택받는지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살아있다면 1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인 공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실제 수주로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의심할 겁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지금 믿음만으로 보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다만 그 확인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의 해석도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투자자 대응을 쉽게 풀어보면요. 이미 보유한 분들은 1분기 실적 부진만 보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HBM은 좋으니까 괜찮다 하고 버티는 것도 위험합니다. 보유자는 내가 무엇을 보고 한미 반도체를 샀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HBM4 수주 기대를 보고 샀는지, TC 본더 경쟁력을 보고 샀는지, SK하이닉스 공급망을 보고 샀는지, 차세대 와이드 TC 본더까지 보고 샀는지, 아니면 단기 반등만 보고 들어갔는지요. 이유가 명확해야 대응도 명확해집니다. 중장기 성장성을 보고 들어간 분이라면 하루하루 등락보다 HBM4 수주, 매출 반영, 마진 유지,
고객사 확장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단기 흐름만 보고 들어간 분이라면 수주 확인이 늦어질 때 비중을 줄이거나 대응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싸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과 지금 가격이 충분히 싸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기대가 큰 종목은 실적 확인이 늦어질 때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 수주와 실적 확인 흐름을 보면서 나눠서 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한미반도체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HBM 장비 대표주라는 기대가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대가 숫자로 바뀌는지가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HBM4 수주가 실제로 나오느냐, 그 수주가 매출로 연결되느냐, 매출이 영업이익으로 남느냐, 경쟁사와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도 한미반도체가 계속 선택받느냐, 차세대 HBM 장비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느냐, 이 질문들이 앞으로 한미반도체의 평가를 결정할 겁니다. 좋은 산업에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AI 서버 수요는 쉽게 끝날 흐름이 아니고 HBM은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좋은 산업 안에서도 승자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HBM 수혜주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4 수주를 실제 숫자로 증명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미반도체 하나만 보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에서 HBM4 수주 기대가 살아난다는 건 장비주 전체에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HBM4 투자가 살아난다는 건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 수요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은 한미반도체에서만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질 수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 있고 전력 인프라, 냉각, 변압기, 전선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서버는 GPU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HBM이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냉각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제대로 보려면 이 큰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강해질 때 돈이 한미반도체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한미반도체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HBM 장비주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한미반도체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한미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돈의 흐름까지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한미반도체 뉴스가 나왔다고 한미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4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한미반도체에서 시작된 HBM 장비주, 관심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좋은 뉴스 하나에 급하게 튀기도 하고 실적 공백이나 수주 불확실성이 나오면 빠르게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태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인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HBM4 수주 기대를 실제 매출과 마진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HBM 장비주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HBM4가 실제 수주로 바뀌는지, 그 수주가 매출로 잡히는지, 그 매출이 마진으로 낚는지,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계속 선택받는지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미 반도체의 진짜 승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